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화학기업들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좀 좋지 못했는데 그 주가 흐름 전망해 보고요. 다음은 바이오. 지난주에 글로벌 급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재유행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 바이오주 요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부분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화학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업황 실적 좀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못했는데요. 실적에 따라 좀 주가 EB가 엇갈렸는데 실적 분석 한번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5개 기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금호석유라든지 뭐 DL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 저기 보면은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L케미칼도 그렇고 이게 좋은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중국이 조금 있느냐 중국이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금호석유화학의 업황에서는 중국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합성 고무가 니치 마켓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NCC 크래커를 위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니치 마켓까지는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겁니다. DL케미칼도 다운스트림 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비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는데 비해서 놀라운 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호석유화학이나 DL케미칼만 보면은 놀라운 실적입니다. 전 사업부의 흑자 전환. 그렇죠.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했다 이러면 그것도 괜찮은 건데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놀라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나 DL케미칼 같은 경우는 놀라운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게 NCC 크래커가 있어요. NCC 크래커가 뭐냐면은 이 납사를 가지고 이런 에틸렌이라는 프로필렌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타디엔을 만든 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 합성 고무를 만드는 거거든요. DL케미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호석유나 DL케미칼은 가장 다운스트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운스트림이 있으면은 그 회사 고유의 일개 비밀이라든지 그런 공정 노하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첨단 고부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첨단 고부가는 중국이 돈을 내고 막 증설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첨단 고부가는 기술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지금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지금 상승세로 돌았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좋아졌고 NCC 크래커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 당기순이익률이 마이너스 2%인데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52주 신저가를 나타내고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좀 주라양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건 됩니다. 과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25%대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미 좀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낮은 업황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기 때문에 1,100억 마이너스 2% 가지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25조 내지는 23조 정도 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1,100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화학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금호석유라든지 DL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보면 좋았다. 상승세로 돌았었다. 그런데 크래커는 NCC 크래커는 기초소재 쪽은 중국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스탠바이다. 그래서 저는 3분기, 4분기에는 확연히 돌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은 NCC 크래커 플러스 첨단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기업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왜? 성장 전략이 이제 바꿔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금호석유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 알겠는데 글로벌 화학기업들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고부가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뭐 린데라든지 뭐 에어 프로덕트라든지 에어 리퀴드라든지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 4배 이 정도 돼요.
가장 낮은 기업이 웨스트레이크 기업 같은 경우가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근데 웨스트레이크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뭐 2.6% 이 정도 당기 순익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높다는 린데 같은 경우도 당기 순이익이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PSR 같은 경우는 7배씩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NCC 크래크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바꾸고 있는 성장 전략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롯데케미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중간 배당을 실시했고요. 임원진이나 지금 대표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의 노력은 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것도 좋은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다 포함해서 기업 설명회를 이렇게 해요. 오후 4시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료만 올리고 이제 영상은 그때 오후 4시에 1시간 정도는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영상들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화학 기업들이. 그래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좋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좋게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제가 볼 때 미국 기업처럼 밸류에이션 받을 거라 보는데 예. 예를 들면 저는 한 25조나 30조에다가 PSR 2배 정도, 예를 들면 60조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로 갈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겠죠. 흑자 전환을 하는데 기초 소재하고 첨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기초 소재는 이제는 2024년이나 2025년부터 중국의 물량들이 확 줄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저는 26년, 7년, 8년에도 준다고 봐요. 왜냐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더 이상 기초 소재 쪽에서 에틸렌 쪽 이런 크래커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고 두 번째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첨단 소재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인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7%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웨스트레이크나 듀폰까지 밸류에이션 주면 15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효성화학도 NF3 같은 경우 매각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매출액이 1,600억인데 지금 1조 3천억에 매각할 거라고 이제 공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요약을 짓겠습니다. 네네. 요약을 짓으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학 부문의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다. 상승 기조로 돌아섰는데 NCC는 정체됐는데 그것도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미국을 따라갈 것이다. 미국을 네.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0.18배, 0.2배는 진짜 화학, LG화학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화학업종 앞으로 기초 소재 쪽이 좀 줄고 첨단 쪽의 수요 증가가 확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확실히 가시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워도 주주 챙기는 화학업종의 노력도 보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예. 사실 경기 침체 우려로 회복의 장기화가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쪽에 그렇죠. 다른 실적을 보시면 금호석이나 실적을 보시면 화학업종 살펴봤고요. 이번엔 바이오 쪽입니다, 여러분. 먼저 미국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등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뭐 요즘 말로 실적이 플렉스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릴리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라릴리는 이틀 연속 지금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만과 관련된 그 기업들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성장을 향한 그런 모멘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라일릴리만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매출액이 작년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36% 증가를 했는데요. 회사는 이 매출액과 EPS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최소 454억 달러 이상 될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매출액을 있어서 요즘 비만 치료제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두 개만 가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마운저로나 젯바운드 이 비만 치료 당뇨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버제니오라고 하는 항암제 치료도 전 세계에서 약 한 44%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이 주요하게 이렇게 성장을 이끈 게 이 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만 치료제 그러면은 이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급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면 공급은 정말 일라릴리는 1분기에 도매 이 주문을 폭주가 돼서 못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주문이 밀렸었고, 그 다음에 FDA에서도 공시를 했었죠. 약이 지금 없다, 품절이다. 그래서 제형별로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8월 2일 기준으로 전 제형이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쇼티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보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일라릴리가 제조 부분에 투자한 게 약 18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3조 원을 제조에만 투자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단일 제조에 있어서도 인디애나주에 약 9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제조에 있어서 투자를 해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미래에 어떤 부분이 비만에 있어서도 성장을 이끌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임상 결과 이제 최근에 좀 들으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임상들 받은 게 적응증을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아니면 삼중작용제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서 매출액을 더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경쟁사들이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희비가 이제 또 있었는데요. 그럼 일라릴리가 어느 정도 앞서간 것이냐라고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만 치료제 터제파타이드는 2016년에 페이스 1 임상 1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른 건데요. 그러면 다른 경쟁사하고 무려 8년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급락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주 한국 증시의 성장세가 참 상대적으로 주목받았는데, 금리 인하 호재와 코로나19 재유행으로의 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호흡기 감염병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백일에, 그리고 원숭이 두창, 엠폭스까지 해서 지금 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주시장은 빠르게 좀 진단적으로 반응이 있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를 예를 들면은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정도로 글로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면은, 치료제로 보면 파이자와 머크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라게브리오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매출액이 연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6월하고 작년에 6월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감염된 해서 처방된 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6월 달에 작년 대비 한 7만 7천 건이 처방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6월부터 6월 7, 8, 9까지는 좀 처방은 늘 수 있는데 작년보다 약간 늘어나는 정도다. 그리고 12월, 1월, 2월에 다시 코로나 이 처방 건수가 늘어날 걸로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더 좋은 치료제, 예를 들면 고위험군의 처방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지금 임상 2상과 3상에서 글로벌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